가맹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부재가 돼 있어야 돼요.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홍보를 한다고요? 세입자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 혼자 자취했었는데 세입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너무 많아서 어떡합니까? 특수 상권이란 뭔가요? 이 특수 상권들이 총 인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요. 가맹사업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 필수 물품이라는 게 가맹 사업을 하는데 필수적인 물품을 필수 물품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한다. 동호 반복이 돼버리나요? 강제 구입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해외까지 가야 됩니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판례의 변화 탑 3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법원 판결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3위는요. 10년 이상 된 가맹점 보호를 위한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가맹점의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한 경우들이 발생을 많이 했거든요. 대법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맹점은 10년 이상 지나면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뭐 10년 지나면 무조건 가맹점 못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하고요. 다만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가맹점에서 가맹본부에게 갱신요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10년이 지나버리면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합의로 계속 계약을 연장해서 뭐 20년, 30년 하는 것들은 가능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들도 있고요. 이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률 용어라서 아마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꼭 가맹사업법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최근에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법이 개정돼서 한 번 정도 더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도 갱신 요구권이 있어서 또 10년까지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들이 있거든요. 가맹사업법에 있는 갱신 요구권도 그 비슷한 취지입니다. 계약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법 규정은 가맹점주가 최초 가맹계약을 포함해서 10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 그런 요구를 할 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도 이제 판결문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판결문을 함께 보실까요? 일단 10년의 계약 기간이 이제 지나버리면 실제로 갱신 요구권은 없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버리면 어떡하냐?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라. 자, 그럼 합의가 보통 안 된다. 그럼 합의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가맹본부가 스스로 결정한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를 주는 거죠. 가맹본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은 기존까지 있는 그 판례의 내용이고요. 다만 이번 판결의 의미가 그 다음 단에 이제 나오는 것이 좀 주목할 부분인데요.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당해 가맹점 계약의 체결 경위 또는 목적 내용 또 계약관계 전개 양상이나 당사자 이익 상황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면 이제는 갱신 거절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법원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가맹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2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2위는요. 그 단체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 최초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최근에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자들 또 뭐 집행부에 대해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한 피자 브랜드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맹점주 단체 방해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나요? 좀 전에 제가 소개했던 공정이권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뭘까요? 당연하죠. 단체 구성권, 거래 조건, 협의 요청권. 와, 이거 용어도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단체 구성권, 단체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권리들이 도입된 후에 가맹본부도 이런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이제는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군요. 단체 활동 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좀 그룹 지어 본다면 첫 단계는 좀 회유의 단계가 있어요. 가맹점주 단체 대표들이 활동을 하면 다양한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회원들, 구성원들의 어떤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자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회유하죠. 그런 방식이 있고요. 때로는 더 나아간 경우에는 가맹점주 단체 대표자들의 매장을 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사례들도 나왔고요. 이게 이제 회유 단계의 문제고, 조금 이제 강대강으로 갈 때에는 주로 이제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자들의 매장의 영업을 괴롭히는 활동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장 점검에 이제 나가서 뭐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뭐 냉장고 열어서 혹시 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산 그런 물품들이 있는 건지,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등등, 이렇게 이제 매장 점검을 좀 엄격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맹점주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해지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최근에 가맹점주 단체 대표자들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뭐 피자 브랜드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치킨 브랜드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게 위법하다 이렇게 최근에 판단한 것들도 있거든요.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이걸 잘 들여다보면요, 이건 경제적인 사형 선고예요. 거의 전 재산이 그 투자된 경제 활동의 장을 잃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판결을 볼 때 가맹 본사는 좀 더 신중한 그런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체 구성권이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도입된 건데 단체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니 걱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네요. 법원 판결의 변화 1위는 무엇일까요? 네, 저도 이제 숨이 가쁘네요.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니까. 예,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1위는 그 매출액을 허위 과장한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 생기는 영업 손실까지 확대한 판결입니다. 기존에 이제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급심 판결들이 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판결들은 출점할 때까지의 비용만이 손해다. 그래서 이 부분만 손해배상해 준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고요. 또 어떤 판결들은 출점 이후에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생긴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에서 정리가 필요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례 자체가. 근데 최근에 5월에 대법원에서 이 혼란을 정리하는 판결을 내려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판결문을 함께 보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네, 판결문을 보면 일반인들이 좀 보기는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손해 범위에 대해서 이제 통상 손해냐 특별 손해냐 하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상 손해까지는 이러한 어떤 위법 행위가 있으면 이 정도의 손해는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통상 손해고요. 특별 손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생기는 손해여서 그 상대방이 예견할 수 있었을 때만 그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을 이제 특별 손해라고 합니다. 그럼 최근 대법원 판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좀 큰 의미가 있어 보여요. 가맹본부가 이제는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를 통해서 가맹점을 출점시킨 경우라면 그 가맹점이 계속해서 영업하면서 생기는 그런 손해,
이 부분까지 배상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현실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가맹점의 출전 비용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는 이제 손해배상 범위를 넓혀줬기 때문에 이제 다행인 일이지만요. 가맹본부는 이제 가맹계약 체결에 좀 더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인해서 책임져야 될 영역들이 이제는 훨씬 더 넓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맹본부가 허위로 예상 매출액을 속여서 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근절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분야별 변화 탑3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 서홍진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바람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세계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문화 콘텐츠, 뭐 영화랄지 대중음악, 또 뭐 클래식 음악, 이런 문화 콘텐츠들도 이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갑질이라는 단어가 해외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의 민낯, 이것은 여전히 고민거리입니다. 이제 좀 더 이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때가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것을 넘어서 상생하는 거래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를 염원해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가맹점을 출점하시려는 분들, 현재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홍진 팀장님 말씀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인천에 불공정 피해에 대한 상담과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인데요. 오늘 내용과 관련된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참고해주세요. 공정하고 상생하는 도시 인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